새로운 제국. 사기는 전욱임금의 먼데 손녀 여수를 내세워 진왕실의 선조도 황제의 자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진나라의 세계는 여수의 아들 대업으로부터 시작하여 북위로만 이어져 있다. 거기다가 여수가 제비의 알을 삼키고 대업을 낳았다고 하는 목의 사회적 신화까지 더해 북의 적장을 바탕으로 하는 주대 이래의 종법으로는 진나라 왕실을 황제의 자손이라 할 수 없게 해놓았다. 그러나 진목공 이후 뻗어가는 국력에 힘입은 것인지 대업부터 시작되는 진나라의 윗대 세계는 그런대로 볼만하게 짜여 있다. 대업의 아들 대비는 우가 그 공을 사양할 만큼 크게 치수를 도왔다고 하며 순임금 시절에 산과 하천, 새와 짐승을 맡아 돌본 백예 또는 백익이 곧 그라고도 한다. 진나라의 선조는 이미 오제 때부터 영시성을 얻었고 그 뒤 은나라 때에는 제후가 되었다. 은 당왕의 수레를 몰아 괄왕을 쳐부수었다는 비창과 새의 몸에 사람의 말을 하며 태무제의 수레를 몰았다는 중현의 후손이 그들이다. 또 주 모광 때는 조보가 하루에 수레를 천리나 몰아 왕실을 도운 공으로 조성을 봉업으로 받으면서 다시 조시성을 얻었다고 한다. 그때까지의 진나라 세보를 천천히 살피면 공들여 구성하기는 했지만 곳곳에서 부해와 미화의 흔적이 드러나고 때로는 인물이나 사건의 중복까지 느껴진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되풀이에서 나타나는 진나라 선조들의 별난 이력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자주 이적 또는 서용 땅이나 그들과 이웃하여 살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짐승을 잘 기르며 말을 잘 다루고 수레를 잘 몰았다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주족과 빈번한 혼인관계에 있는 융족의 혈통이거나 중원에서 멀리 밀려난 주족의 한 갈래로 목축을 주업으로 삼는 시족에서 자라난 세력임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신화와 전설 시대의 진나라 선조들에게 되풀이되는 그와 같은 특징은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되는 비자의 기록에서 다시 한번 집성되어 나타난다. 비자는 서윤과 가까운 경부에 살았는데 말을 비롯한 가축들을 좋아했으며 그것들을 기르고 번식시키는데도 남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주나라 효왕이 그 말을 듣고 비자를 불러 견수와 위수 사이에서 말을 기르도록 했다. 그러자 오래지 않아 날래고 튼튼한 말이 크게 불어났다. 몹시 기뻐한 효왕은 정실소생이 아닌 비자를 경구의 호족인 그 아비 대락의 후사로 세우려 했다. 그러자 대락의 적자를 낳은 정실의 아비 신후가 효왕에게 말했다. 옛날 저의 선조가 여산에 거주할 때 낳은 딸이 융족 서헌의 아내가 되어 대락의 조상되는 중휴를 낳았습니다. 중휴는 인척이 된 까닭으로 주나라의 귀순의 서쪽 변경을 지키니 그 땅이 모두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대락에게 딸을 주어 그 적자인 성을 낳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대락이 다시 인척이 되어 서융족이 모두 귀순함으로써 대왕께서 평안히 왕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디 대왕께서는 그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여기서 신후는 진나라의 선조들을 바로 융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귀담아 들어둘 만한 제목이다. 하지만 효왕은 비자에게 베푼 총애를 거두어들이지 않았다. 옛날 백예가 순임금을 위해 가축을 보살폈는데 번식을 잘 시켜 봉토를 얻고 영시성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제 그 후손이 나를 위해 좋은 말을 많이 불렸기에 나도 그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고 부용국으로 삼으려 한다. 그러면서 비자에게 진 땅을 봉업으로 떼어주고 영시의 제사를 있게 하면서 진영이란 이름을 쓰게 하였다. 또 신후의 딸이 낳은 아들은
그대로 대락의 후사를 잇게 하여 서윤과의 우호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주나라의 반기를 띤 서윤이 대락 일족을 죽이고 또 주나라 대부가 된 진영의 현송 진중까지 죽였다. 주선왕이 진중의 아들 장공에게 군사 7천을 주며 서윤을 치게 하자 장공은 5 형제와 더불어 힘껏 싸워 서윤을 물리쳤다. 이를 가상히 여긴 선왕은 서윤에게 죽은 대락의 봉토인 견구까지 장공에게 더해주고 서수의 대부로 삼았다. 진나라가 제후국이 되는 것은 장공의 아들 양공 때가 된다. 주나라 유왕이 포사가 낳은 아들을 태자로 삼으려 하자 적장자의 외할아버지 되는 신후가 서윤과 함께 주나라로 쳐들어가 유왕을 죽였을 때였다. 양공이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 주나라 왕실을 지키고 나급으로 도읍을 옮기는 평왕을 호위했다. 평왕은 그 공을 기려 양공을 제후로 올려 세우고 원래의 봉지에 기산 서쪽 땅을 더해 주었다. 또 서윤을 물리치고 그 땅을 뺐으면 그 땅은 모두 진나라의 봉토로 삼아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양공의 아들 문공 때에 조상 비자가 몸을 일으켰던 견수와 위수 사이의 땅에 성읍을 세웠고 그 손자 영공은 도읍을 평양으로 옮겨가며 서북으로 영토를 확장하였다. 그러면서 안으로는 제후국으로서의 제도와 문물도 갖추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그 제도와 문물에는 서윤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다. 이를테면 상제에게 제사 지내는데 산짐승을 쓴다든가 죄를 지으면 친족을 함께 권하는 이삼족법 같은 것이 그랬다. 영공이 죽자 몇 년 혼란이 있었으나 무공이 즉위하면서 진나라의 서북 경략은 다시 이어진다. 무공은 융족 지역을 토벌하여 처음으로 그 지역에 두현을 만들었고 다시 동쪽으로도 두와 정 두현을 더 만들었다. 무공이 죽자 66사람을 순장했는데 그 또한 융족의 습속에서 온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형 무공을 이은 덕공, 원년에는 양백과 예백이 와서 조회를 드릴 만큼 진나라의 세력은 커졌다. 덕공은 아들 셋을 두었는데 세 아들이 차례로 뒤를 이어 진의 제후가 되었다. 선공, 성공, 목공이 그들이다. 선공은 제위 12년에 아들을 9이나 남기고 죽었지만 진공의 지위는 그 아우 성공이 물려받았다. 또 성공은 제위 4년에 아들 7을 남기고 죽었지만 역시 진공의 지위는 그 아우 목공이 물려받았다. 헤아려 보면 무공, 덕공 두 대에 3번이나 형제 상속이 일어난 셈인데 기록에는 피를 흘린 흔적이 없다. 어떤 이는 그런 형제 상속 또한 그때껏 진나라에 남아있던 융족의 관례로 보기도 한다. 진목공은 이름을 임호라고 하며 뒷날 춘추오패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큼 뛰어난 군주였다. 진나라 군주의 즉위한 첫해 몸소 군사를 이끌고 융족을 토벌하여 그 땅 모진을 차지한 일은 목공의 씩씩하고 거침없는 기상을 잘 보여준다. 일찍부터 서북 쪽에 치우쳐 뒤떨어진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는 뜻을 품고 있었는데 제위 5년 되던 해에 오고대부 백리해를 만나면서 그 뜻을 활짝 펼쳐가게 된다. 백리해는 진나라와 이웃한 우나라 사람이었다. 35이 되어서야 혼인을 했을 만큼 깊이 배우고 오래 닦아 크게 왕업을 도울 만한 인재가 되었으나 우나라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이 40이 넘도록 써주는 이가 없자 백리해는 널리 세상에 나가 자신이 쓰일 곳을 찾아보기로 했다. 우나라를 떠난 백리해는 먼저 제나라로 갔다. 제나라는 크고 번창한 제후국의 하나였지만 그때의 군주 양공은 호남하여 어진원비를 뽑았을 줄 몰랐다. 백리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제나라에서 벼슬할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 사이 몇 푼 마련해 갔던 노자는 떨어지고 달리 의지할 만한 천지도 없는 백리해는 마침내 제일 땅을 떠돌며 밥을 빌어먹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때 만난 것이 평생의 지기가 된 건숙이었다. 건숙은 한눈에 백리해의 재주와 인품을 알아보고 그를 걷어들여 위형제로 삼았다. 건숙은 백리해에게 우선 마을 사람들의 소를 치는 일을 얻어주었다. 달리 길이 없는 백리해도 그 일로 밥벌이를 삼으며 헐벗고 고단한 몸을 쉬게 했다. 그 사이 제양공이 죽음을 당하고 그 서숙되는 공손무지가 제나라 군주가 되었다. 조카를 죽이고 군주의 자리를 훔친 공손무지는 자신의 찬탈을 가리고자 어진 정치를 내세우며 널리 인재를 구하는 척했다. 그 소문을 들은 백리해가 건숙에게 물었다. 공손무지에게 가보는 게 어떻겠는가?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에게 간다면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건숙이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 바람에 백리해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일은 정말로 건숙이 말한 대로 되었다. 옥림의 사람들이 그곳에 놀러온 공손무지를 습격해 죽이고 그가 제공의 자리를 찬탈한 죄를 물었다. 만약 백리해가 공손무지에게 가서 그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때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얼마 뒤에 백리해는 다시 주의 왕자 퇴가 소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다. 주 장왕의 서자인 퇴는 그때 조카되는 해왕을 내쫓은 대부들의 추대로 주나라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다. 소 기르는 일에도 남다른 재주가 있어 진작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오는 백리해가 이번에는 왕자 퇴를 찾아 주나라로 갔다. 백리해는 소 기르는 재주를 내세워 퇴에게 아련을 청했다. 퇴가 백리해를 만나보고 써주려고 하는데 함께 갔던 건숙이 다시 말렸다. 지금은 퇴가 주나라 왕 노릇을 하고 있으나 저희 군주를 내쫓은 대부들이 멋대로 왕위에 앉힌 것이라 그의 날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퇴 밑에서 일하는 것은 위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래지 않아 정나라와 괭나라의 군주가 군사를 일으켜 주나라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왕자 퇴를 죽이고 쫓겨난 해왕을 다시 주나라로 모셨다. 역시 백리해가 왕자 퇴 밑에 들어 그의 사람이 되었다면 결코 성치 못했을 것이다. 이래저래 길이 없어 다시 동네 소치기로 세월을 허비하던 백리해는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어느 날 다시 건숙을 찾아보고 말했다. 아무래도 내 나라로 돌아가 우리 주공에게 쓰이기를 빌어야겠네. 부귀해져 처자를 호강시키지 못할 양이면 가까이 벌써 보살펴 주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건숙은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다. 제가 듣기로 우나라의 군주는 그리 어질지 못해 오래 나라를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라 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도 형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세월이 지났다고 달라졌겠습니까? 하지만 백리해가 굳이 돌아가겠다고 하자 끝내 말리진 않았다. 형께서 정이 돌아가시겠다면 저와 함께 가시지요. 우 땅에 사는 제 막역한 벗 궁지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역시 오래 불우하였으나 근래 우나라 군주 밑에서 마침 대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리해와 함께 우나라로 갔다. 궁지기는 건숙과 백리해를 반갑게 맞아들이고 우나라 군주에게 힘써 백리해를 추천했다. 그러나 기껏 얻어줄 수 있는 것은 중부라는 대단치 않은 벼슬자리뿐이었다. 오래 궁핍에 시달려온 백리해는 중부자리도 감지덕지 받아들였다. 그러자 건숙은 쓸쓸한 얼굴로 백리해와 작별하고 일찍이 여생을 보내려고 보아둔 땅으로 떠났다. 백리해가 어렵게 얻은 벼슬자리에 묶여 엉거주춤 우나라에 머무는 사이에 다시 여러 해가 지나갔다. 백리해는 그럭저럭 대부의 말석에 앉게 되었으나 우나라 군주는 여전히 그를 무겁게 써주지 않았다. 떠나기도 머물기도 막막해 세월만 보내고 있는데 우나라에 뜻밖의 병고가 일어났다. 발단은 진나라 헌공이 우나라 군주에게 귀한 옷과 좋은 말을 잔뜩 보내면서 이웃 괭나라를 치러 갈 길을 좀 빌려달라고 청해온 일이었다. 속뜻은
정작 우나라를 삼키는 데 있으면서 겉으로는 괭나라를 핑계댄 것으로 뒷날 가도멸괴기라는 성어를 남긴 계략이었다. 제3공직이가 그걸 알아보고 우나라 군주에게 말했다. 괭나라와 우나라는 입술과 이 같은 사이로 입술이 어서시면 이가 시린 법입니다. 괭이 망하면 다음은 우리 우 차례가 될 것이니 주공께서는 결코 진헌공의 말을 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순망치한의 고사이다. 대부가 되어 있던 백리해도 궁지기를 거들어 말렸으나 재물에 눈이 먼 우나라 군주는 듣지 않았다. 진나라 대군이 우나라를 지나 괭나라를 치는 것을 허용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는 궁지기가 걱정한 대로 되었다. 우나라가 내준 길로 힘들이지 않고 괭나라를 삼킨 진헌공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우나라를 들이쳐 그 땅까지 차지하고 말았다. 그리고 우나라 군주와 그를 섬기던 벼슬아치들을 모두 사로잡아 진나라로 끌고 갔다. 그때 진나라로 끌려간 벼슬아치들 중에는 백리해도 들어있었다. 그러나 진헌공도 백리해의 재주와 학덕을 알아보지 못했다. 기껏 망한 나라에서 끌고 온 부로 가운데 하나쯤으로 여기다가 딸을 진목공에게 시집 보낼 때 잉신으로 딸려보냈다. 잉신은 고대 중국에서 귀족이 딸을 시집 보낼 때 함께 보낸 남자 몸종을 말한답니다. 백리해는 섬기던 주군을 버리지 못해 진나라까지는 함께 끌려왔으나 시집가는 공녀를 따라 다시 진나라로까지 종살이하러 가고 싶지는 않았다. 진나라로 가는 도중에 가만히 몸을 빼내 완 땅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완에 이르기 전에 초나라 사람들에게 붙들린 백리해는 다시 소치기로 살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때 진목공은 자신을 도와줄 인재에 목말라 하고 있었다. 신부의 잉신으로 따라오다 도중에 없어진 백리해란 사람이 어질고 지혜롭다는 말을 듣자 사방으로 수소문해 그를 찾아보게 하였다. 오래지 않아 백리해가 초나라 사람들에게 붙잡혀 소치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렸다. 진목공은 초나라에서도 백리해를 알아보고 쉽게 내놓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꾀를 썼다. 초나라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 짐짓 대수롭지 않다는 듯 전하게 했다. 내 잉신 가운데 소치기 백리해가 없어졌는데 그대들 나라에 있다고 들었소. 몸값으로 검정 수대양의 가죽 5장을 낼 터이니 그를 돌려보내 주시오. 그 말을 들은 초나라 사람들은 별 의심 없이 염소 가죽 5장을 받고 백리해를 놓아주었다. 그래서 진나라로 가게 된 백리해는 처음으로 목공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미 그의 나이 70이었다. 목공은 백리해에게 어떻게 하면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백리해가 대답을 사양하며 말했다. 저는 망한 나라의 신하인데 어찌 그같이 큰일을 제게 물으십니까? 우나라 군주가 그대를 무겁게 쓰지 않아 나라가 망한 것이니 그렇게 된 것은 그대의 허물이 아니오. 진목공이 그렇게 받으며 나라를 일으킬 방책을 거듭 물었다. 그제서야 백리해가 겸손하게 아는 대로 대답하자 진목공은 크게 기뻐하며 묻기를 사흘이나 계속하다 말했다. 좋소. 내 그대를 대부로 삼을 테니 이 나라를 맡아 부강하게 만들어 주시오. 그리고 염소가죽 5장을 풀려나게 했다하여 오고대부라 불렀다. 백리해가 다시 겸손하게 말했다. 신의 벗 중에서 건숙이란 사람이 있는데 신은 그만 못합니다. 건숙은 밝고 어질지만 세상이 알아주지 못할 뿐입니다. 신은 그의 말을 들어 2번이나 죽을 목숨을 살렸고 한 번 듣지 않아 망한 나라의 신하로서 남의 나라에 사로잡혀가게 되는 욕을 입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어려울 때 건숙이 거두어준 일과 잘못 벼슬하려 할 때마다 말려준 일을 모두 말하며 그를 추천했다. 진목공은 건숙에게도 사람을 보내 후한 예물을 내리며 진나라로 불러들인 뒤 상대부로 삼았다. 목공은 백리해와 건숙을 얻어 나라를 안정한 뒤
중원의 강국 진과 싸우게 되었다. 이번에도 목공이 몸소 군사를 이끌고 진나라로 쳐들어가 하곡 부근에서 크게 싸웠으나 승패를 결정짓지 못했다. 양쪽 군대가 대치하는 중에 진나라 조정이 헌공의 후사를 놓고 어지러워지자 목공은 잠시 군사를 거두고 변화를 살폈다. 진헌공에게는 여융을 토벌하고 얻은 여희란 여자가 있었다. 헌공의 총애를 받아 아들 둘을 낳자 자신의 아들로 헌공의 후사를 삼기 위해 온갖 악독한 계교를 다 썼다. 늙은 헌공을 홀려 태자인 신생이 헌공을 독살하려 했다고 모함하고 그 배다른 아우들인 이오와 중이까지 한패로 몰았다. 헌공이 여희에게 넘어가 아들들을 의심하자 태자 신생은 신성으로 달려 아들들을 의심하자 태자 신생은 신성으로 달아났다가 자살했고 이오와 중이도 다른 나라로 달아나 몸을 숨겼다. 목공 9년 진헌공이 죽자 뒤를 이은 여희의 두 아들이 차례로 죽음을 당하는 병고가 일어났다. 그 둘을 죽인 진나라의 권신들이 멀리 양나라로 피신해 있는 공자 이오에게 사람을 보내 진공에 오르기를 권했다. 이오는 군주의 자리가 탐났지만 자신을 불러들이려는 세력을 믿을 수가 없었다. 가만히 진나라의 사람을 보내 목공을 찾아보고 말하게 했다. 군사를 내어 나를 도와주시오. 만약 내가 귀국의 도움으로 우리 진나라의 군주가 될 수 있다면 하서의 8개 성을 귀국에 떼어주겠소. 그때껏 진나라의 분란을 조용히 관망하고 있던 목공은 그것을 동쪽으로 뻗어나갈 기회라 여겼다. 백리해에게 대군을 주어 귀국하는 이오를 호송하게 했다. 하지만 무사히 진나라로 돌아가 해공으로 즉위한 이오는 신하들의 반대를 핑계삼아 약속한 하서의 8성을 주지 않았다. 거기다가 자기 나라가 흉년이 들었을 때는 진나라의 도움을 받고도 진나라의 흉년이 들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을 틈타 진나라를 토벌하려 했다. 목공 15년 진해공 이오는 크게 군사를 일으켜 흉년으로 허약해진 진나라로 쳐들어갔다. 성난 목공이 또한 크게 군사를 일으켜 몸소 이끌고 진해공 이오의 군사를 맞으러 나갔다. 두 나라 군사는 한원에서 맞닥뜨렸다. 9월 임술일 싸움에서 목공은 한때 부상을 입고 위급에 빠지기도 했으나 마침내는 진나라 군사를 쳐부수고 해공 이오를 사로잡을 수 있었다. 그때 기산의 촌부들이 죽기로 싸워 목공을 구해내고 마침내는 진해공을 사로잡을 수 있게 한 일화는 목공의 패자다운 풍모를 잘 보여준다. 한원의 싸움이 있기 몇 년 전 기산아래 살던 촌부 300명이 거기서 기르는 목공의 좋은 말 몇 마리를 훔쳐 잡아먹었다. 관리가 그걸 알고 그들을 벌하려 하자 목공이 껄껄 웃으며 말하였다. 군자는 짐승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돼요. 내 듣기로 말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병이 난다 하니 그들에게 술이나 내려주시오. 그래서 엄한 진나라 법으로 죽을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목공의 술까지 얻어먹은 300명의 촌부는 목공이 진나라와 싸우게 되었다는 말을 듣자 제발로 달려와 병졸이 되었다. 그리고 항상 곁에서 목공을 따르다가 그날 그렇게 은혜를 갚았다고 한다. 목공은 진해공 이오를 죽여 상제에게 제물로 바치려 했다. 그 말을 들은 주해왕이 동성임을 내세워 이오를 살려주기를 원하고 또 이오의 누이가 되는 목공 부인도 상복을 입고 맨발로 달려나와 동생을 살려달라고 빌었다. 이에 목공은 진해공 이오를 살려주고 회맹을 맺은 뒤 진나라로 돌려보냈다. 해공도더는 목공에게 맞서지 않고 태자 어를 인질로 보냈는 한편 전에 약조했던 하서의 8개 성을 모두 바쳤다. 이에 진나라의 영토는 동쪽으로 황하에 이르렀다. 목공 18년에 진나라는 양나라와 예나라를 쳐 없애고 다시 동쪽으로 영토를 넓혔다. 하지만 몇 해 뒤 진나라의 불모로 있다가
진나라의 볼모로 있다가 몰래 자기 나라로 달아난 진의 태자 어가 죽은 해공 이호를 이어 진회공이 되자 목공은 다시 한번 진나라 군주를 세우는 일에 개입했다. 초나라에 있는 공자 중의를 진나라로 맞아들여 두터운 예우로 대접하다가 이듬해 봄 진나라로 돌려보냈다. 목공이 한편으로는 대군을 보내 중의를 호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몰래 사람을 넣어 진의 대신들을 매수하니 안팎으로 내몰린 진회공은 오래 버텨내지 못했다. 즉위한 지 1년이 못돼 고량으로 달아나고 공자 중의가 즉위하여 문공이 되었다. 훗날 천자가 몸소그를 제후국의 맞이, 즉 회맹의 맹주 또는 패자임을 선포하여 오패에 들게 되는 그 진문공이다. 진문공은 목공 덕분에 진나라의 군주가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패에 드는 데도 크게 도움을 입었다. 따라서 진문공이 살아있는 동안은 진과 진 두 나라 모두 굳건하게 동맹을 지켰다. 그러나 진문공이 죽자마자 일이 벌어졌다. 목공 32년 정나라 사람이 진나라로 와서 자신의 나라를 팔아넘기는 말을 했다. 제가 정나라의 성문을 지키는 사람인데 갑자기 들이치면 어렵지 않게 정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목공이 그 말을 듣고 백리해와 건숙을 불러 어찌할까를 물었다. 두 사람이 한 목소리처럼 말했다. 여러 나라를 거치고 천리나 되는 길을 지나 다른 나라를 급습한다는 것은 이로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더욱이 그 사람이 정나라를 배반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도 배반하여 정나라의 이 일을 밀고 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정나라를 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목공은 왠지 그 두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았다. 그대들은 모르오. 이건 우리 진나라를 위해 해볼 만한 일이오. 나는 이미 뜻을 정했소. 그렇게 우기면서 크게 군사를 일으켜 백리해의 아들 맹명씨와 건숙의 아들 서걸술 및 백을병이란 장소에 입결도록 했다. 늙은 백리해와 건숙이 눈물로 아들들을 보내면서 말했다. 살피고 또 살펴 행하거라. 만일 너희들이 낭패를 당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효산의 험한 길목일 것이다. 목공 33년 봄 함곡반을 나간 세 장수는 진나라를 지나고 주왕기를 지나 활에 이르렀다. 거기서 어떤 정나라 상인에게 속아 정나라가 든든하게 방비하고 있는 줄 안 세 장수는 엉뚱하게 진나라의 성읍인 활을 쳐서 쑥밭을 만들어버렸다. 진이 부친을 잃은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상중을 틈타 우리 화릅을 치다니. 진문공의 아들 양공이 성이나 그렇게 외치며 상복을 검게 물들여 입고 크게 군사를 일으켰다. 진양공은 험준한 효산의 의지에 길을 가로막고 크게 진군을 무찌른 뒤 그 장수인 맹명씨와 서걸술, 백을병을 사로잡았다. 다행히 진문공의 부인이 진나라 사람이어서 그녀의 기지로 세 장수는 살아서 진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으나 그들을 따라간 군사들은 하나도 돌아오지 못했다. 세 장수가 진나라로 돌아오는 날 목공은 소복 차림으로 교회까지 나가 그들을 맞이하며 울며 위로했다. 내가 백리해와 건숙의 말을 듣지 않아 그대들을 이토록 욕되게 하였으니 그대들에게야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부디 그대들은 이 치욕을 씻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고 결코 게으르지 마시오. 그러고는 목공 자신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았다. 목공 34년에 용왕이 제 딴에는 목공의 동태를 살핀답시고 유열한 사신을 보냈다. 유열은 진나라 사람으로 그 선조 때부터 용족의 지역에 살았는데도 아직 진나라 말을 할 줄 알았다. 목공이 슬그머니 그를 떠보니 그 재주와 학식이 여간이 아니었다. 슬그머니 유여가 탐이 난 목공은 내사 왕료를 불러 가만히 물었다. 내 듣기로 이웃나라에 성인이 있으면 그와 다투는 나라에는 걱정거리가 된다더니 지금 유여의 어질고 밝음이 바로 나의 걱정거리요. 이를 장차 어찌했으면 좋겠소. 왕료가 계책을 내놓았다.
융왕은 궁벽한 세상 모퉁이에 살아 중원의 좋은 음악을 모를 것입니다. 군주께서는 시험 삼아 춤과 노래가 빼어난 기녀들을 융왕에게 보내 그 기계를 꺾어 놓으십시오. 융왕은 틀림없이 음악에 빠져 정사에 소홀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핑계를 대고 유혈을 우리 땅에 잡아놓아 기일항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 되면 그들 군신 사이가 소원해질 뿐만 아니라 융왕은 늦게 돌아오는 유혈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만히 유혈을 불러들이면 그를 우리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목공은 그 계책에 따라 춤과 노래를 잘하는 미녀 16을 융왕에게 보내는 한편 유연은 이런저런 구실로 진나라에 잡아두었다. 과연 융왕은 미녀들이 춤과 노래에 빠져 그 해가 다가도록 한 곳에 틀어박혀 움직일 줄을 몰랐다. 그 바람에 초지를 바꾸지 못한 융족의 소와 말이 절반이나 굶어 죽었다고 한다. 목공은 유여와 나란히 앉아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우대를 하다가 몇 달 뒤에야 융왕에게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미 음락에 깊이 빠진 융왕은 유여가 아무리 말려도 그칠 줄을 몰랐다. 오히려 유여의 충언을 귀찮게 여겨 군신 간의 틈만 벌어질 뿐이었다. 그때 목공이 몰래 사람을 보내 부르기를 거듭하니 마침내 유여는 융왕을 버리고 진나라에 귀순하였다. 목공은 유여를 귀한 빈객으로 예우하고 틈만 나면 융족을 정벌할 계책을 물었다. 효산의 참패가 있고 3년 만에 목공은 마침내 대군을 일으키고 맹명씨와 서걸술, 백을병 세 장수를 앞세워 진나라를 치게 했다. 세 장수는 황하를 건너자 타고 온 배를 불태워 스스로 물러날 길을 끄는 뒤 앞으로 나아갔다. 뒷사람들이 이를 본떠 자주 싸움에 이겼고 마침내 배수진을 궁리에 냈다. 진나라 군사들은 잇따른 싸움에서 진군을 크게 무찌르고 왕관과 교 땅을 빼앗아 3년 전에 당한 지옥을 씻었다. 목공이 모진을 건너와 효산 싸움에서 죽은 군사들의 무덤을 만들고 장사 지내고 사흘 동안 곡하였다. 그리고 군사들 앞에 나가 3년 전 백리해와 건숙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큰 소리로 뉘우치며 잘못을 되풀이하지라는 것이며 맹서하였다. 제위 37년 목공은 드디어 유여의 계책을 받아들여 융족을 쳤다. 융왕의 군사를 쳐부수고 융족의 12개 부족을 아울러 천리의 땅을 개척하니 이로써 진나라는 서융의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다. 주 천자가 목공에게 금고를 내려 융족을 무찌른 공을 지하해 주었다. 목공은 즉위한 지 39년째 되는 해에 죽고 온 땅에 묻혔다. 그때 177명의 신하가 함께 순장되었는데 그 일이 동쪽으로 진나라의 영토를 황하에 이르게 하고 다시 서북으로 천리를 넓힌 영주 목공의 마지막 큰 허물이 되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